정미선은 61세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여성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녀의 긴 흑발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은발 섞인 머릿결은 오히려 세월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정미선의 미소는 아직도 사람들 마음 한켠에 호기심을 자아냈고 그녀의 몸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미선은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민준이라는 젊은 남성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겨우 26살이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또래와는 달랐다. 그는 가벼운 농담이나 진부한 멘트 대신 정중하고 진심 어린 말들로 다가왔다. 나는 나이 든 여성들의 진정성과 깊이에서 진짜 매력을 느껴요. 라고 그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미선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여자가 어렵게 굴어야 한다거나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가 끌렸다. 민준의 조심스러우면서도 끈질긴 태도, 참을성 있으면서도 확고한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았다. 저항할수록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두 사람은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미선은 그날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스커트는 그녀의 우아함과 세련됨을 한껏 드러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나는 은색 하이힐을 신었고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쳤고 미세한 향수 냄새가 주변 공기를 살짝 감돌았다. 이민준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의 키는 사진보다 훨씬 컸다. 어깨는 넓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관찰하는 듯 깊었다. 은은한 머스크 향수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공기마저 두 사람만을 위한 듯 무겁고 진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들로 시작했다. 날씨,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는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미선은 다리를 꼬고 머리를 살짝 만지며 민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결코 외설적이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점점 가까워졌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갔는데 사실은 그 따뜻함이 필요했어요. 미선이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순간 미선은 자신들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 보이지 않는 안무를 짜고 있는 듯한 춤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준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공기 중에 진동하며 미선의 피부를 스치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어깨를 넓게 펼쳤고 미선은 그의 존재가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탐색하는 은밀한 신호였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오랜만이네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해요. 저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숨결은 서로의 온기를 탐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미선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순간순간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었다. 민준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즐기려는 듯 천천히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밤은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미선은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길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고 공기는 뜨거워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가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과 미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심연 같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를 남긴 채 한밤중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북 경주의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걷던 정미선은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처럼 민준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을 은밀히 스며들고 있었다. 민준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마음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봄꽃이 터지듯 새롭게 피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날 미선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꾸몄다. 짙은 와인색 립스틱과 은은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눈을 강조했고 몸에 착 감기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가 걷는 내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 이 구두도 나이 먹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민준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었다. 민준과 다시 만난 장소는 경주 시내의 한 작은 전통 찻집이었다. 고풍스러운 목재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민화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준이 먼저 도착해 차를 주문해 놓고 있었다. 그의 검은 셔츠는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팔목에는 얇은 실버 팔찌가 반짝였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선을 맞이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사무엘 베케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정말 이런 데서도 멋을 내다니. 미선의 마음속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동자에는 미선이 모르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걸 미선은 알아챘다. 왜 이렇게 긴장해요? 나랑 데이트하는 게 처음인가 봐요. 미선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그냥 미선 씨가 너무 멋져서요. 나도 모르게 긴장했나 봐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찻집 문이 크게 열리며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어왔다. 고등학생 몇 명이 떠들며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민준을 알아보고는 민준아, 오늘도 여기서 공부해? 누나랑 같이 왔네? 대박! 이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이 친구들 좀 조용히 좀 해줘. 라며 애써 웃었지만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젊음은 참 어디서든 소란스럽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준이 미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그녀의 몸은 반응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 따뜻함이 미선의 피부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 순간 미선은 민준의 손길이 단순한 터치 이상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그녀의 욕망을 깨우는 열쇠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선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속으로 물었다. 이 친구,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시간도 없이 민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선 씨, 사실 말 못한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요? 숨기지 마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말 못할 고뇌가 가득했다. 내가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주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가진 비밀이 있는데 그게 미선 씨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요. 그 말에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뭔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비밀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무슨 일이든 나눠요. 내가 다 받아줄게요. 그 순간 찻집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아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미선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입술이 떨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 들키면 우리 둘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선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찻집 안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어둠이 내려앉았다. 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의 눈빛은 극적으로 교차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민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미선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찻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경주 찻집 안의 어둠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심장을 조여왔다. 낯선 그림자는 무겁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준과 정미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선 씨, 이분은 내가 숨겨온 과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라고 조용히 답했다. 그 그림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내가 감춰왔던 그 비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서울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가? 민준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젠 숨길 수 없어요. 미선 씨에게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은 그들의 대화 사이에서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다. 그림자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안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 서류들에 내 과거가 담겨 있어? 그걸 숨기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지?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미선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미선은 민준의 결의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그림자가 갑자기 미선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너도 이 상황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해라. 미선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반사적으로 손목에 감겨있던 진주 팔찌를 만졌다. 그 팔찌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작지만 강한 힘을 주는 듯했다. 민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미선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찻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과 결의가 생겨났다. 그림자는 가방에서 작은 칼집을 꺼내며 민준, 이건 내가 내게 빚진 대가다. 이제부터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질게요.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젊은 남자가 결코 겉모습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순간 찻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허겁지겁 가방을 챙기며 이만 가야겠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선 씨,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라고 속삭였다.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 섬유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럼 함께 맞서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찻집 안 조명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 순간 미선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정미선 씨, 당신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민준 씨의 과거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찾아야 해. 그 밤, 경주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점점 그 둘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경주의 고요한 새벽, 정미선은 창밖으로 펼쳐진 고즈넉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귀에 맴도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진짜 위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감긴 진주 팔찌를 꼭 쥐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팔찌는 지금 그녀에게 단단한 결심과 힘을 주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과의 만남이 끝난 후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경주의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검은 원피스가 몸에 감기듯 달라붙어 미선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녀는 그날 입었던 은빛 하이힐을 조심스레 벗어놓으며 오늘 밤 민준과 나눈 대화와 그 비밀스러운 방문자의 말을 곱씹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미선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젊은 민준의 과거, 그를 쫓는 그림자, 그리고 자신에게 걸려온 미스터리한 전화.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 같았지만 맞춰지는 그림은 어둡고 불안했다의 다음 날, 미선은 안동에 있는 친한 친구 김선영을 만나기로 했다. 선영 역시 나이가 지긋한 여성으로 미선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다. 선영은 밝은 미소와 함께 미선의 고민을 듣고는 한마디 했다. 미선아, 너 지금 너무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도울게. 두 사람은 경북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선은 민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내가 그와 함께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알지만 이젠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이번 일 꼭 끝까지 가볼 거야. 그날 오후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원피스 대신 이번에는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몸에 딱 맞는 청바지와 고급스러운 가죽 부츠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결연했고 입술에는 진한 버건디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민준이 나를 처음 봤을 때 그 미소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속으로 웃으며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 무장을 마쳤다.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수첩 속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정미선, 그리고 그 옆에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 창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가 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미선 씨를 반드시 지키겠다. 한편 경주의 한 오래된 골목길 끝 낡은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준과 미선의 사진이 번갈아 뜨고 있었다. 낯선 인물이 전화기를 들고 낮게 중얼거렸다. 모두 시작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다. 그 순간 창고 문 밖에서 새벽바람에 실려온 낯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그녀가 과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지. 경주의 밤은 깊어가고 미스터리는 점점 짙어졌다. 안동의 이른 아침, 정미선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운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 시작한 여정은 어느새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미선은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띠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체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그녀의 나이를 잊게 했다. 발끝에는 편안한 갈색 로퍼가 살짝 달아 있었지만 그걸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 자신으로 충분했다. 그날 아침, 미선은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도시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변호사로 미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미선이 처한 상황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선 씨, 이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감추고 있는 그 과거는 아마도 엄청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민준과도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함께 대처할 계획이에요. 점심 무렵 경주의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활기찬 소리가 가득했다. 미선은 시장을 거닐며 신선한 과일과 한지를 파는 가게를 구경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결연함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선 씨, 지금 서울 도착했어요. 오늘 밤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다. 미선은 대답했다. 알겠어요. 저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녁이 되자 미선은 다시 한번 옷장을 열었다. 이번에는 진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였고 귀걸이로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민준과 미선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민준은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고 미선은 그와 어울리는 세련된 차림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힘을 주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준은 미선을 향해 속삭였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쫓는 자예요. 미선은 숨을 고르고 그 남자와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그래도 나에겐 민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아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준비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었다.